네, 저희 개혁신당은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체 없이 이렇게 후보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누가 적절한지를 겨루는 상황에서 저는 미래지향적이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후보가 이번 대선에 주목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영역에서 경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등록 이후 시점부터 정말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더더욱 열심히 선거운동해서 대한민국 희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여기까지. 홍준표 시장 그 단일화 얘기 가능성이 낮다고 하시는데, 네. 그 얘기 하시죠. 예, 저 홍준표 시장과 저는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와 워낙 평소에도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탄핵 결과가 나온 다음에 따로 이렇게 사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단일화나 이런 것은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저를 굉장히 사실도 아니고 그리고 모욕적인 그런 주장을 통해서 내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의 의미도 없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과학기술 분야나 아니면은 또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후보가 따로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표심을 담아서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유치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첫 대선 후보 등록이신데 네. 기분이 어떠신지, 그리고 아직도 어리다는 네. 여러 언론에서 질문 받으셨겠지만 아직 어리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영역에서 지금 40대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활약하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이제 40대 총수 체제로 들고 있고, 그리고 저는 과거에 우리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대선에 도전했던 나이가 40대에 시작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제 도전이 나이로 어리다고만 평가받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30대 대통령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나 아니면은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도 젊은 총리들이 활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젊은 지도자가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제가 국회의원 선거도 어려운 선거를 돌파해내고, 그리고 큰 당의 대표도 지내면서 선거 승리도 이끌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젊으니까 좀 더 기다려라, 아니면 젊으니까 더 공부해라, 이런 말들은 사실 흔히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하는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실제로 더 배워야 될 것이 있고 공부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정진하겠지만은 막연하게 기득권이 젊은 세대의 도전을 누르는 언어로 그렇게 나이가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저 개인도 이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 여러 번 출마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만, 이렇게 중앙선관위에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는 것은 저 개인에게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무엇보다 저를 신뢰해 주신 우리 개혁신당의 당원과 지지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도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전당대회에 국민의힘에 도전했을 때도 참가의 의의를 두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동탄에서 제가 아주 어려운 선거에 도전할 때도 돌을 던지려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이번 대통령 선거도 저는 당선 그 이외의 목표는 없다는 생각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또 그리고 도움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후보자로서 첫 일정이라 선거운동 어떻게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우세한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지만,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 결과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계엄이라든지 이런 국면 속에서 중도 보수 진영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어제 그제도 대구와 영덕 등지에서 일정을 했지만 우선 그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지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결국 그분들의 지지를 성과로 담아내지 못한 윤석열 정권의 문제를 너무 자책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일정을 우선시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선거에서나 그랬던 것처럼 이번 대통령 선거도 실제 발로 뛰는 선거를 앞세우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장 한 이틀 뒤부터 대구에서 진짜 유권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인사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언론인들께 미리 좀 예고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랑 뭐 어떤 퍼센테이지로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그들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씀 계속 하시는데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사실 저에게 사과할 필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혼란 사태에 대해 가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그리고 사과와 반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조치가 있었을 때 저는 그것이 평가할 만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각에서는 이 폐허가 된 중도 보수의 진영 내에서도 당권을 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전 투구를 벌이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사실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주자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반성과 그리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들을 앞세우는 후보가 국민들에게 더 주목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저도 잠자코 지켜보겠습니다.